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만났습니다. 동성 친구든 이성 친구든 사람을 겪어보니 인성보다 중요한 건 없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신도안이고 작정하고 제 앞에서 가면을 쓰는데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얘기입니다. 남편이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었다면 어떻게든 잘 데리고 살아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기만한 것도 부족해 돌아가신 친정엄마까지 욕하는 시모와 신우를 보니 이건 조용히 도장만 찍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빚만 가득한 시댁을 풍비박산 내주고 속 시원하게 이혼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잘 들어봐 주세요. 저와 남편은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과 다 같이 놀며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9살 이후로 통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아빠의 이직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 온 집은 2층 주택이었는데 위층에는 할아버지가 사셨고 1층은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살았어요. 그런데 주방은 2층뿐 아니라 엄마가 계단으로 왔다 갔다 하시며 밥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건강검진에서 몸에 이상이 있는 걸 알게 되셨고 큰 수술을 받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 다시 일을 하셨지만 암이 재발되면서 회사를 아예 쉬게 되셨고 얼마 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아빠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아빠는 누워 계실 때가 많았는데 엄마는 일을 다니시느라 저녁 늦게나 되어서 돌아오셨어요. 선주야, 엄마 왔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고? 없었어. 아빠는 좀 전에 약 드시고 주무셔. 엄마는 참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근처 건물 청소를 하셨는데 집에서 가깝다 보니 일을 하다 중간중간 집에 들러 아빠의 몸 상태를 살피셨죠. 그리고 오후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자기 전 엄마 발을 보면 항상 퉁퉁 부어 있었는데 앉아서 쉴 시간이 없으니 이러다 엄마도 쓰러질까 겁났던 저는 엄마, 그냥 회사 들어가는 건 어때? 지금 건물 청소에 식당 일이 너무 힘들잖아.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그리고 엄마가 무슨 이 나이에 회사 취직이야. 누가 써준대? 그리고 엄마 중학교만 나와서 자리가 있다고 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만하니까 일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고 얼른 자. 아빠는 고졸, 엄마는 중졸이라 부모님은 제가 대학까지 꼭 가길 바라셨습니다. 대학 나와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직접 겪어보니 사회는 냉정하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다니던 학원도 줄여가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3이 되던 해 아빠는 긴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한 덕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아빠가 남겨주신 돈과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만 하신 줄 알았는데 음식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하셨고 저도 이제 대학생이라 손 많이 안 간다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처음 작게 분식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학교 앞이라 아이들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엄마, 아니 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오늘은 수업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주문 밀렸어? 저기 너 이리 와서 손 씻고 떡볶이 좀 담아봐. 알았어. 엄마 지금 김밥 7줄 말아야 하니까 어묵 국물도 좀 담아놓고.
수업을 마치고 엄마 식당에 가면 늘 손님이 많았습니다. 정말 작은 평수였는데 장사가 잘 된 덕분에 엄마는 좀 더 번화가로 자리를 옮겨서 밥집을 하셨고 제육볶음에 된장찌개에 평범한 메뉴였지만 엄마 음식 솜씨가 좋은 덕분에 늘 손님이 많았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렇게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수업이 끝나면 엄마 식당에 와서 마감도 같이 했는데 엄마는 항상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하러 자꾸 와? 같이 집에 가면 좋잖아. 그리고 엄마 혼자 마감하면 힘들잖아. 왜 혼자야? 직원들도 있는데? 그래도 엄마가 다 하면서. 아, 몰라. 여기 닦으면 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는 입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졸업 후 몇 군데 면접을 봤는데 제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에 들어가고 나면 엄마 식당에 전처럼 자주 오지는 못할 것 같아 그전까지는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도 잡지 않고 자주 가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입사를 했는데 생각대로 적응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해보지 않았던 일이라 어렵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 적응도 잘했고 회사 생활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살던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주? 누구? 어머, 성훈아, 너 여기 다녔어? 아니, 거래처라서 온 거야. 아, 그렇구나. 오랜만이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친구를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저희는 그래서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야, 나도 방금 끝나고 왔어. 내가 이 근처 오면 항상 오는 식당이라 내가 주문해놨는데 괜찮아? 그럼. 그런데 고를 것도 없었어. 여기 메뉴가 하나거든. 아, 그래? 그런데 어떻게 지냈어? 나야 똑같지. 친구들은 다 그 동네 살고? 이사간 친구도 있고 쭉 살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날 식사를 하면서 그동안 못다한 얘기 나누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특히 아빠의 소식을 묻길래 돌아가셨다고 했더니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정말? 아, 진작에 너랑 만났으면 아버님께 인사라도 드리는 건데. 기억나지? 어릴 때 너희 아버지가 나 엄청 귀엽다고 하셨는데. 알아. 아빠가 내 친구들은 다 예뻐하셨지. 저희는 이날 만나고 나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서로 일하고 사느라 바빠서 전화번호를 알면서도 연락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성훈아. 그동안 많이 바빴나 보다? 일이 좀 많았어. 출장도 좀 길게 다녀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정말? 그런데 왜 연락 안 했어? 나도 출장 중에 연락을 받은 거라 정신이 없었어. 그날 이후 저희는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지냈습니다. 자주 얼굴을 보니 헤어지고 집에 오면 보고 싶기도 하고 만나지 못하는 날은 꼭 전화통화도 하면서 저희는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연락하고 지낸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저희는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라 서로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고 쭉 행복하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장모님, 저희 왔어요. 퇴근했으면 집으로 가지 여기 뭐하러 왔어? 곧 마감 시간 아니에요? 맞아. 저녁은?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오늘도 손님 많았어? 똑같지 뭐. 얼굴 봤으니까 얼른 들어가. 제가 홀 청소 좀 할게요. 방금 다 했어. 할 거 없으니까 얼른 들어가. 저와 남편은 퇴근 후 시간이 되면 엄마 식당에 가곤 했는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손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일까지 하고 왔는데 피곤하다고 말이죠. 사실 남편은 잠이 많은 사람이라 엄마 식당에 가는 날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에는 퇴근하고 가거나
아니면 주말에 와서 식당 일을 같이 돕기도 했는데 남편이 좀 바빴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헬스를 즐겨 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같이 운동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러닝? 우리 같이 러닝하자. 그럴 시간이 있어?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이게 꾸준히 하면 배도 들어가고 달리는 게 건강에 최고라고 하잖아. 남편의 권유에 저는 계획에도 없던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가면 바로 공원이어서 뛰기엔 좋았는데 평일엔 시간이 나지 않아 거의 주말에 남편과 같이 뛰었습니다. 확실히 운동을 하니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긴 했는데 저는 운동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남편과 모든 일정을 같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엄마 식당이 더 바쁜 날이었는데 직원을 더 뽑았지만 그래도 무릎이 아픈 엄마가 내심 걱정되어 주말 이틀 중 하루는 꼭 식당에 가서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러닝 동호회에 가입해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은 제가 같이 안 뛰니까 혼자라도 운동한다면서 양재천이나 한강에 가서 뛰고 들어왔는데요. 얘기를 하다가 동호회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보! 왔어? 안 힘들어? 이번 주 내내 뛰고. 이게 있잖아. 처음엔 힘들었거든? 그런데 매일 운동하니까 피로가 풀려. 체력도 좋아지고. 그러고 보니 자기 다리에 근육이 많이 붙었네? 그렇지? 아니 크루 동생들도 그 얘기 하던데 이러다 몸짱 되는 거 아닌가 몰라? 크루 동생들? 저 그게 실은 얼마 전에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거든? 연예인들하고 같이 뛰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거긴 잘 뛰어야 하고 또 아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더라. 왜 진작에 말 안 했어? 아니 뭐 대단한 거 가입한 것도 아니고 해서. 그래도 남편의 말 실수로 동호회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남자라고 했고 최근에 커플이 들어와서 여자는 총 2명이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저를 만나면서 한눈을 판 적도 없었고 늘 월급을 더 받고 싶다거나 이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집에 들어왔고 주말에는 낮부터 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을 다녀오면 동호회 얘기를 하기 바빴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회원이 있었어. 정말? 누구? 남자? 당연히 남자지. 자기도 같이 하자니까. 난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날 자신도 없고 엄마 식당도 종종 들러야 하는데 꾸준히 안 나가면 좀 그렇잖아. 그건 그래. 그런데 장모님 식당은 직원도 있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래도 엄마가 무릎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엄마 식당은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맛집으로 소문나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줄을 서서 먹는 곳이기도 했고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던 곳이라 엄마가 유독 더 신경을 쓰셨는데 남편의 말대로 직원을 더 뽑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래도 엄마는 식당에 사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쉬지도 못하시고 매일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정일에 신경 쓰며 사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은 친정 얘기가 나오면 틱틱거리곤 했는데 시모는 좀 달랐습니다. 아주 관심이 많았죠. 남편과 제가 맞벌이를 하니 시댁에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기본 도리는 하며 살았습니다. 시댁 행사에는 꼬박 참여했고 남편이 바빠서 못 가면 저 혼자라도 시댁을 갔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친정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다가도 제가 시댁에 잘하고 사는 걸 보고 더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어서 와. 이제 빈손으로 와도 된다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요 앞에 과일 가게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왔어요. 그래 고맙다. 사돈 식당은 잘 되니? 네, 항상 똑같죠 뭐. 별 말씀 안 하셔?
나 저번에 친구들하고 가서 밥 먹었는데. 맞다.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따로 예약하셨다고. 맛있더라. 친구들도 또 가자고 하고. 그런데 형님은요? 우리 민지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어. 집에 붙어 있으래니. 그런데 그 식당은 한 달에 매출이 얼마나 돼? 많이 버시는 것 같던데. 정확히는 잘 몰라요. 시댁에는 시모와 신우 이렇게 둘이 살고 있었는데 신우는 백수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이 더 많았는데 대학은 나왔지만 졸업 후 취업하려는 의지도 없고 내내 놀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자주 봤는데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아도 괜한 자격지심인지 자기가 있을 땐 회사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더 조심했는데 오히려 신우가 없는 게 마음이 편할 정도였습니다. 시댁에 한번 다녀오면 남편은 처음엔 잘했다고 좋아했는데 혼자서도 잘 가니까 이제는 그게 당연시 되었습니다. 나 아까 퇴근하고 시댁 다녀왔어. 그랬어? 자기도 온다고 그랬다며.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그러려고 했는데 동호회 사람들이 갑자기 보자고 하잖아. 주말에만 가면 안 되는 거야? 매일 평일 저녁에도 나가서 뛴다고 하고. 내가 놀러 가냐? 운동하러 가는 거 알면서. 그리고 나 러닝 시작하고 뱃살 엄청 빠진 거 너도 봤잖아. 이거 봐. 알았어. 그런데 자기 동호회 사람들 다 직장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거의 그렇지. 다들 안 바빠? 운동을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퇴근하고 피곤해도 나오는 거야. 남편은 운동에 진심이었습니다. 게임 중독도 아니고 남들처럼 돈 써가며 주식하고 도박하는 것도 아니라 건전한 취미라 생각해서 존중해 주었는데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보겠다고 앞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갑자기야. 자기도 그랬잖아. 나도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아니 그거야. 예전이었고 그땐 회원들도 별로 없었을 때고.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요즘도 회원 꾸준히 들어온다면서. 그게 이제 회원 그만 받기로 했어. 왜? 많기도 하고 이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 내가 관리하는 사람은 아닌데 옆에서 보니까 힘들어 보이더라. 그래서 얘기 끝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남편은 단칼에 안 된다고 거절했는데 동호회를 많이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창기 멤버여서 그렇다고는 했지만 좀 이상했어요. 남편은 거의 운동 중독 수준으로 평일에는 하루나 이틀만 나가더니 이제는 주말까지 포함해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불안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운동한다고 나가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지켜봤는데 마라톤에도 자주 참여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연애 시절 운동에 관심이 많아 서로 얘기도 잘 통했고 마라톤에 나가보고 싶다는 제 말에 남편이 같이 꼭 나가보자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결혼 초 저와 남편은 같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메달도 몇 개 땄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라톤에 같이 나가자고 했더니 그 대회 이미 마감됐는데 몰랐어? 진작 말해주지. 그럼 자기만 신청한 거야? 아니 난 자기가 운동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해서 당연히 물어봐도 안 할 줄 알고. 그리고 나 우리 동호회 사람들하고 같이 신청한 거라. 그래, 알았어. 좀 아쉽긴 했는데 남편은 운동을 열심히 하느라 살도 많이 빠지고 확실히 건강해진 모습이어서 옆에서 같이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호회는 운동보다는 점점 친목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거하게 마시고 몸에는 고기 냄새도 풍기고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운동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한 거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운동보다는 술자리가 잦았고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은 동호회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뱃살이 거의 다 빠졌던 남편이었는데 늦게까지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하다 보니 금방 또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본 시모는
저에게 오히려 뭐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내가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연락하고 와야 해? 그런데 우리 성훈이는?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래? 여기 반찬 좀 싸왔는데 냉장고에 넣어라. 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어. 그런데 너 그게 뭐야? 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왔어? 아이, 뭐 이 정도 뱃살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너 어디가? 운동이요?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대충 인사만 하고 옷을 입고는 바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저도 엄마 식당에 가봐야 해서 나갈 준비를 해야 했는데 시모는 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너는 너만 관리하지 말고 우리 성훈이도 좀 관리 좀 해줘. 저도 관리 못하고 살아요, 어머님. 넌 뱃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성훈이만 왜 저래? 약식 먹는 거 못 먹게 하고 살찌는 거 주지 말고. 제가 그래도 밖에서 사 먹는 건 제가 말릴 수 없잖아요. 아이, 글쎄, 이제 네가 데리고 사는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시모는 갑자기 찾아와서는 남편 몸매 관리를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원래 피부가 하얀 편이고 여름에도 잘 타지 않습니다. 사실 친정엄마 피부가 좋으신 편이라 저도 잡티는 거의 없고 피부 하나는 정말 좋다는 얘기를 들으며 살아왔는데 너 집에서 팩하고 그러면 우리 성훈이 얼굴에도 올려주고 그래. 아까 보니까 우리 아들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 까맣게 타서는. 땡볕에 선크림도 안 바르고 뛰니까 그렇죠. 아니, 너 우리 아들한테 선크림도 안 발라주냐? 그건 직접 해야지. 제가 어떻게 매번 발라줘요. 네 얼굴 보니까 아주 관리는 너 혼자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못 쓴다. 저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네 욕해. 결혼해서 유부남인데 집에서 관리도 안 해주는 줄 알고 욕먹고 살고 싶어? 저 말 듣는데 갑자기 짜증이 확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야 한다고 하고는 급하게 준비했는데 시모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도 끝까지 자기 아들 신경 좀 쓰라고 하더군요. 화가 나긴 했지만 시모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친정엄마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일만 하시며 사시느라 건강검진도 제대로 안 받으셔서 몰랐는데 최근에 검진한 결과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이건 남편도 시모도 알고 있었지만 빈말이라도 좀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운동에 빠졌고 시모는 자기 아들 좀 챙기라며 이상한 말만 늘어놓다 갔는데 대꾸하기도 싫더라고요. 저는 대충 옷을 갈아입고는 집에서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고 당장 병원에 입원부터 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또 식당에 나가셨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없어서 식당에 가보니 엄마가 카운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엄마! 연락도 없이 왜 왔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 얼른 나와. 얘가 왜 이래? 아유, 알았어. 그럼 오늘 장사까지만 할게. 이따가 이모도 오기로 했으니까. 엄마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엄마의 몸 상태는 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암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 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2주 넘게 정신을 못 차리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뭔가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면 거기에 희망이라도 걸어볼 텐데 엄마는 항암은 물론 치료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펫CT도 찍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찍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폐암이라고 해서 엄마도 크게 놀라셨지만 괜찮다며 식당 일을 계속하시길래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릴 필요가 없었어요. 엄마가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시는 일도 있어서 하고 싶어도 일은 못하게 되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주말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호흡은 전보다 편안해지셨고 상태가 전체적으로 호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진 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라 들여다볼 사람도 없으니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저는 병원에 갔는데 그 사이 남편도 친정엄마를 걱정해 주는 듯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남편은 운동에 빠져 살았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운동하는 거야 좋지만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 취미 활동을 고집하니 좋게 보일 리가 있나요? 그래서 면회 시간에 한번 엄마를 보러 오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짜증이었습니다. 안 돼. 뭐가 안 돼? 이미 다 약속했는데 나만 쏙 빠지면 좀 그렇잖아. 그동안 모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으면서 이번 한 번만 빠지는 게 뭐 그렇게 문제야? 내가 뭐 놀러 가자고 이래? 우리 엄마 상태 어떤지 알잖아. 아는데 많이 좋아지셨다며. 남편은 말로만 걱정했던 거였습니다. 아예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남편에게 크게 실망했던 건 그리고 나 병원 냄새 싫어. 나 병원 질색하는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그래서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건데 왜 그래? 무슨 말이 그래? 면회 시간 그거 얼마나 된다고? 암튼 자기가 가면 됐지 뭐 나까지 가냐? 남편은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고 짜증만 냈습니다. 제가 하루 24시간 병원에 있을 수 없어 간병인을 쓰게 되었는데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 엄마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서둘러 나가다가 태블릿 PC를 잘못 들고 출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남편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제 거는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어서 이날 결국 회사에서 크게 혼이 나고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남편 태블릿 PC에서 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톡이 연동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내용도 대단했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사진까지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핸드폰을 숨긴 적도 없었고 매일 퇴근하면 운동하고 그런 생활이 전부라 남편을 의심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 믿었고 남편 역시 운동을 핑계로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열심히 남편의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주말에는 엄마 병실에서 종일 같이 있으면서 남편이 뭘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퇴근 후 집에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퇴근하고 이제 뛸 준비하고 있어. 또 양재천 갔어? 왜? 참, 장모님은 좀 어떠셔? 똑같지 뭐. 그런데 주변이 왜 그렇게 조용해? 오늘은 좀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왔거든. 그게 아니라 밖이 아니라 실내 같아서 하는 말이야. 나 지금 차 안이야. 아, 그래? 사람들이 나 찾네. 이제 나가봐야겠다. 운동하는 중에 전화 못 받는 거 알지? 알지. 이따 집에서 봐. 그래. 평소 통화할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너무 조용해서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열심히 사고를 치는 동안 친정엄마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에 입원한 지 4개월 만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도 안 계셔서 엄마에게 효도하며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허망했어요. 장례가 시작되고 남편은 물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와주었는데 그래봤자 시모와 신우였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첫날 얼굴만 잠깐 비추고 갔고 시모는 그래도 이틀 동안 장례식에 오셨는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상처였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열심히 사셨잖아. 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알 수 없다. 안 그러니? 뭐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다 끝이잖아. 죽을 때 돈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돈 어른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니? 네, 맞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너도 혹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부모가 둘 다 암인데. 엄마,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너 검진은 하니? 제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데 기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모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 저리 허망하게 죽을 건데. 나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검진 예약했잖아. 우리 성은이가 해보라고 하더라. 국가검진은 하는데 따로 병원에서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좀 떨리네. 네, 너도 해. 혹시나 저도 저렇게 되면은 우리 아들만 불쌍해지잖아. 안 그래? 어머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심하긴 뭐가 심해?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라면 걱정 안 되겠냐? 네가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집 부모가 둘 다 암으로 죽었으면 너 같으면 어떻겠어? 나처럼 이런 걱정 안 하겠어? 아유, 난 상상만 해도 싫다. 장례식에 와서 사람들이 다 안 좋게 쳐다보는데도 시모는 저런 막말을 실컷 하고 돌아갔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시모를 말리긴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례 때문에 운동도 못 간다고 아쉬워했죠. 아휴, 운동 못 갔더니 몸이 근질근질하네. 당신 그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와? 아니,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건데. 그럼 이제부터 생각 좀 하고 말해. 뭐? 남의 장례식장 왔냐? 당신한테 장모님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해?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당신을 얼마나 잘 챙겼어? 그거 당신이 더 잘 알면서 여기까지 와서 운동 얘기야? 야, 그럼 내가 내내 울기라도 해야 하냐? 산 사람은 살자 좀. 내가 돌아가시겠어? 야, 오성훈! 에이씨! 그렇게 남편은 신경질을 내며 나갔는데 차라리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엄마의 장례는 잘 마쳤고 친정에 가서 물건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었어요. 그간 엄마가 조금씩 사진도 없애고 옷도 많이 버리고 하셔서 서랍을 열어도 옷장을 열어도 손댈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에휴, 선주야, 그만 울어. 이모, 엄마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걸 어떡해.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 보자, 응?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 시모가 갑자기 찾아와 엄마 식당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어? 그 식당 우리 민지한테 주라고. 아니, 왜요? 왜긴? 이제는 안사돈도 안 계신데 그 식당 네가 운영할 것도 아니고 임자 없잖아. 너 설마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할 거다 뭐 이런 건 아니지? 시모는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엄마의 식당을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놀고 있는 신우에게 주라고 했죠. 네 기분이 어떨지는 내가 잘 아는데 그래도 이게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안 되는 얘기야. 이제 안사돈도 없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겠어? 단골 손님들도 사장 없는 거 알면 발길 끊을 수도 있고. 그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우리가 남이야. 엄마의 식당은 작았지만 맛있다고 소문나서 예약을 받기도 했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수입도 정말 많았고요. 시모도 그걸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대박 식당을 갑자기 자기 딸한테 주라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봐. 우리 딸이 네 엄마보다 잘할 거니까 걱정 말고 미래를 봐야지.
언제까지 그 방식대로 운영할 거야? 요즘 젊은 손님들은 그런 분위기 안 좋아해. 젊은 우리 딸이 인테리어도 바꾸고 메뉴도 추가해서 운영하면 아마 더 대박 날걸? 안 싸돈 중졸이었다며? 우리 딸은 대학까지 나왔잖아. 좀 더 배웠으니 뭐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냐고. 시모는 이런 저에게 이런 막말은 물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 식당까지 가지려고 하냐고 하더군요. 기가 막힌 저는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이 얘기를 했는데 나 피곤한데 무슨 얘기야? 뭐가 그렇게 피곤해? 뭘 하긴 일하고 운동하고 왔으니 피곤하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 식당을 형님한테 주라고 그러시던데? 잘된 일 아니야?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우리 누나한테 해보라고 해. 어차피 집에서 놀고 있는데 잘 됐네. 너는 식당 운영할 사람 생겨 좋고 우리 누나는 일자리 생겨 좋고. 그냥 알바로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식당을 아예 주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줘. 솔직히 장모님이 좀 올드하게 운영하셨잖아. 많이 못 배우셔서 그런지 사고방식도 좀 구닥다리였고. 그게 언제까지 통할 것 같은데. 이제 식당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남편이나 시모나 돌아가신 엄마를 깎아내리며 헛소리를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면 엄마가 있을 것 같고 아직 마음 정리도 안 된 저였는데 남편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저렇게 못된 말을 하니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식당이라 엄마 물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그때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댁 식구가 저렇게 나오니 더 미룰 필요가 없다 생각해서 저는 며칠 뒤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어이없는 표정을 했어요. 야, 이혼? 너 그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한 거 아닌데. 너 혹시 며칠 전에 내가 장모님 식당 가지고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해서 그래? 야, 그건 아니? 그전부터 생각했던 거야. 지금이 너랑 이혼할 때라고 생각했고. 이혼아 듣자. 그래서 저는 더 말하기 싫어서 남편 앞에 사진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난 게 중요해? 아니, 이 사람은 우리 동호회에서 같이 운동하는 여자야. 그렇겠지. 그럴 줄 알고 한 장 더 뽑았어. 저는 수위가 좀 더 높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을 가만히 있던 남편은 고작 한다는 말이 이게 말이야. 다 같이 술 한잔하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찍은 거야. 우리 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원들하고도 찍은 사진 있어. 내가 보여줄까? 아니, 안 봐도 될 것 같아. 이혼은 안 돼. 왜? 내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건 예전에 급하게 출근하면서 남편의 태블릿 PC를 들고 나간 그날이었습니다. 남편의 톡이 연동되어 있는 줄도 모르고 탭을 열어 이것저것 보던 중 톡이 오길래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수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여자는 남자친구와 같이 동호회에 가입한 여자였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자기 남친과 결혼을 해서도 계속 운동을 할 거고 동호회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나면 된다며 관계를 유지하자고 했죠. 남편 역시 좋다고 어린 여자를 만나고 다녔는데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모텔 내부에서 찍은 사진도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친정엄마 때문에 정신없었기에 남편의 외도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혼은 할 거지만 절대 조용히 도장만 찍어주지 않으려고 남편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많았고 심지어 친정엄마 식당을 욕심내는 시모를 보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을 못하는 이유도 엄마 식당 때문이었는데 시모가 어떻게든 남편에게 그 식당을 신우 이름으로 할 수 있게 하라는 통 내용도 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되니 더는 이혼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한 저를 보고 무섭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너 원래 이런 여자였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하니까 소송해야지. 별 수 있어? 그리고 며칠 뒤 그 상간녀에게 소장이 도착했는지 남편은 퇴근 후 운동도 안 가고 집에 와서는 빨리 소송 취소하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왜 걔한테 그래? 둘이 잘못했으니 벌 받아야지.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동호회 사람이라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게 뭐가 잘못이야? 친하게 지내는 게 어디까진데? 너는 같이 운동하려고 만난 사람하고 모텔도 가냐? 뭐? 내가 엄마 병원 다니느라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한 거야? 저기 손재. 더러운 손 치워! 남편은 자기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잘못이 없다며 제 앞에서 그 여자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나랑 얘기해. 그 여자 말고, 어? 너 혼자 바람났어? 모텔은 우리 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어. 정말이야. 남편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하자 저는 더 못 참고 결국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래, 때려! 차라리 때리고 소송 같은 거 하지 말자. 어? 내가 다 맞을게. 법대로 하자. 너 같은 놈은 내가 백날 때려봤자 정신 못 차려. 아니야. 내가 운동 그만두면 되겠어? 어? 이미 늦었어. 남편이 이리도 난리를 쳤던 건 그 상간녀 때문이었는데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상간녀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신우 역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염치 없게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고작 일주일 만에 식당을 달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의 톡에서 시댁 단톡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서 신우가 사고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백수로 시모에게 용돈을 받아 쓰다가 카드론에 사채까지 써가며 주식을 했는데 일을 해서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남의 재산에 욕심을 내니 기가 막혔죠. 시모는 이런 신우를 처음에는 혼내면서 남편에게 매달 조금씩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에서 가망 없다는 얘기를 하며 식당을 어떻게든 뺏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 말에 펄쩍 뛰며 그건 안 된다고 할 줄 알았는데 통 내용을 보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장모님 돌아가실 건데 그 식당 선주가 받을 거고 누나한테 주라고 해볼게요. 그래, 그 식당 한 달에 매출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해야 네 누나 살린다. 알지? 알았어요. 어차피 음식하는 직원도 있겠다. 신우는 그냥 사장 노릇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매달 돈이 꼬박 나오니 그 돈으로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였죠. 저는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상간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 제 심정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제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주고 싶었는데 법으로 응징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속 시원한 방법이었어요. 이 사실을 모르던 시모는 툭하면 찾아와 식당 명의를 바꾸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 신우와 함께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시모는 정말 식당 명의를 자기 딸한테 해주는 줄 알고 신난 얼굴을 하고 집으로 찾아왔는데 선주야, 우리 왔어.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쥐 깔끔하네. 우리 온다고 청소한 거야? 저희 집은 항상 이래요. 아, 그래? 회사 일하고 살림하고 힘들지? 신우는 저한테 다정하게 말해본 적이 손에 꼽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날은 유독 다정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고 그 좋아하던 운동을 가지 않고 퇴근 후 집으로 바로 왔는데 집에 시모와 신우가 와 있으니 표정이 굳었더라고요. 아니, 성훈이 넌 얼굴이 왜 그래?
우리 안 반가워? 아니, 왜 오셨어요? 뭐야, 선주가 불러서 온 거야. 일단 가세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남편은 외도 사실을 시모와 신우가 알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어서인지 막무가내로 현관 밖에 신발까지 던지고는 나가라고 했는데 선주야, 우리 성은이 왜 이러는 거냐? 응? 잘못한 게 많은가 봐요, 어머님. 뭐? 저는 준비해 놓은 서류 봉투를 시모와 신우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식당에 필요한 서류 그거냐? 열어보세요. 잠깐만, 이게 뭔데? 내가 먼저 볼게. 아, 야, 손 안 떼? 그렇게 두 사람은 제가 건넨 봉투를 열어봤는데 잠시 뒤 남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신우는 자기한테 남동생인데도 발길질까지 하며 온갖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누나, 아파. 그만 때려. 네가 일 다 망쳤잖아. 어쩔 거야? 이번 일 중요하다고 내가 사고 치지 말고 선주 비 맞춰주려고 했냐 안 했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을 피우냐? 어? 봉투 안에는 모텔 안에서 찍은 남편과 상가녀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톡 내용을 아주 보기 좋게 프린트까지 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니 시모는 자기 아들 때문에 식당을 못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저 난리를 피운 거였죠. 그런데 한참을 자기 아들을 때리다가 시모는 저에게 한번 봐주라고 했습니다. 선주야, 바람 안 피우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안 들켜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이번 한 번이니까 네가 봐주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네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남편 관리 못하면 사람들이 다 제 욕할 거라고.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누구 욕을 할까요? 자식 저렇게 키운 어머님 욕을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리고 저 생각보다 욕심 없어요. 저기 저 얼굴 안 보이세요?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어머님 아들 얼굴이요. 바람 피우면서 저랑은 이혼은 못하겠대요. 저랑 살면서 다른 여자도 만나면 살겠다는 건데 욕심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니, 제 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저희 엄마 중졸이라고 가방끈 짧다고 하시면서 식당 운영이 구식이니 뭐니 무시하신 거 사과하세요. 대학까지 나와서 저렇게 놀고 있는 어머님 딸보다 저희 엄마가 더 보람되게 사셨어요. 이날 결국 시모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모든 일을 망친 남편 탓을 하며 눈에 보이는 물건을 죄다 집어서 남편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과 함께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도 걸었습니다. 얼마 뒤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직 상간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상간녀와 결혼하려던 남자 쪽에서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자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 회사로 그 남자가 찾아가서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시댁에서도 욕을 먹고 상간녀한테도 버림을 받아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남인데 왜 왔어?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기다리는 거 짜증나. 알아. 그런데 사정이 좀 어렵게 됐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로 그놈이 찾아왔어. 소문도 나고. 그런데? 위자료 주고 나서 돈도 없어. 누나 빚 때문에 그간 모은 거 다 털어서 엄마 줬고 나 이렇게 불쌍한데 좀 봐줘라. 미쳤어? 낯술했니? 맨정신으로 네 얼굴 못 볼 것 같아서 소주 한잔 했다. 그런데 나 안 취했어. 저는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 바닥을 닦았던 걸레를 실컷 빨고는 그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남편에게 뿌려버렸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물을 뿌려? 잠깐만. 이게 무슨 냄새야? 왜? 냄새가 좀 익숙하니? 구정물인데. 뭐? 네가 이 구정물하고 다를 게 뭐야? 그러니까 인생 똑바로 살아.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지? 부족해? 더 있는데 기다려. 아니야. 나 간다. 나 간다고. 그렇게 전 남편은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을 본 적은 없는데 엄마 식당에서 직원들이 전 시모와 전 남편을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길 건너에서 한참 동안 식당을 쳐다보다가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욕심을 못 버린 걸까요? 엄마 식당은 결국 이모가 이어서 하게 되셨습니다. 이모는 주부로 평생을 사셨는데 엄마 못지않게 음식 솜씨가 좋으셨고 직원들과 잘 지내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모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전과 같이 회사 생활하며 지내고 있는데 아직도 엄마가 많이 그립습니다. 이모의 말대로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데 엄마를 떠올렸을 때 눈물이 나지 않는 그런 때가 분명 오겠죠?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